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과일 조금 가져다가 갈아서 팔면 몇 배를 받는데, 그래서 곧장 올케 언니에게 이야기했죠. 우리도 카페 차리자고, 과일 주스 만들자고. 제가 한참 동안 앉아서 이야기했죠. 올케 언니는 가만히 듣더니 너무 괜찮은 것 같다며, 올케 언니가 과일 가게를 담당하고 제가 카페를 담당하면 되겠다면서 그날부터는 카페 차리는 문제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올케 언니랑 오빠도 투자금 넣는다 했고요.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날 곧바로 올라가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남편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제 말이 끝나자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그 카페라는 게 말이 쉽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 다들 사업한다고 하면 카페 아니면 치킨집 하잖아. 더구나 체인점도 아니고 당신 이쪽에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우리 평범하게 살자. 뭔 욕심이 이리도 많어. 그거 차릴 시간에 우리 형네 가게에 가서 좀 돕던가. 요즘 도시락 가게도 상황이 힘들다고 하던데 하면서 힘 빠지는 소리만 골라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미쳤다고 아주버님 가게를 나가겠나요? 가서 형님 돈 자랑하는 걸 온종일 들어야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집담보로 대출 받겠다 했더니 그것도 말리고,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쓰겠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성질까지 부리더라고요. 결국 그날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카페 차리는 일은 접어야 하나 싶었는데 친정아빠가 들으시기에도 괜찮다 느끼셨는지 80평이나 되는 가게 하나를 계약하시더니 평소에 받은 곳이었다며 한번 차려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었어요. 인테리어는 저랑 올케 언니랑 나눠서 부담했고, 친정아빠가 가게까지 사줬다고 말하니 남편도 더 이상은 막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예전에 형님이 제 옆에서 했던 말들이, 어느 식당에 가봤는데 뭐가 안 좋더라, 헤어샵에 갔는데 의자가 불편하더라, 주차가 불편하더라, 이런 말들이 이게 몇 년 동안 꾸준히 듣다 보니까 이번에 가게 차리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도 잘 마무리가 되어 갔고 메뉴 선정이며 가격까지 결정나서 하루에도 수십 잔씩 만들어 보며 연습했고요. 초반에는 올케 언니도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 시기에는 잠도 거의 못 자고 준비하기 바빴죠. 예전에 남편이 해줬던 카페 차리면 90%가 망한다는 소리 때문에도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카페 앞에 어떤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다가는 카페 위치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는 뒤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데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모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시더니 이쁘다, 잘 꾸몄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뜬금없이 커피만 팔기엔 너무 넓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한 지점에 떡하니 멈추시더니 이쯤이면 딱 절반이겠구나, 요 정도면 충분하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절반이냐고 어디가 충분하냐고 여쭙자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며 그러셨어요. 절반은 식당으로 쓰자. 거기서 도시락도 팔고. 이러면서
거의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락 소리를 들으니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군요.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남편을 통해서 아주버님 사업이 힘들다고 거래처 여러 곳에 끊겼다는 말은 들었는데 대체 어느 정도로 힘들어졌길래 남의 가게를 절반이나 얻었어야 할 정도인지. 근데 제가 혼자 차린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해준 가게인데 어머님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신 듯해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차린 가게가 아니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며 자꾸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쪽에 문을 하나 더 내야겠다는 둥, 창문이 너무 커서 요리하기 힘들겠다는 둥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빨리 모시고 가라고 뭐 하는 거라면서요. 남편은 분명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못 본 척하고 목석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밀어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처음이니 그날은 넘어갔어요. 옆에서 어머님이 사진을 찍고 난리를 쳐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오셨냐고. 오셔서 나누라 마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 가게 차릴 곳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된 거 아니냐고. 카페로 쓰기엔 지나치게 넓은 것 같으니 엄마 말씀대로 절반 나눠 쓰고 월세도 내겠다며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싫다고 했습니다. 가게가 필요하면 다른 곳에 구하시면 그만인데 카페가 넓든 말든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지 아직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비효율적이다 뭐다 이딴 말을 뭐하러 하냐고.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자꾸 초를 치냐고 했습니다. 나는 받을 생각 절대 없으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교통정리 좀 하라고 했죠. 그리고는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야기했구나 싶어서 제가 받았죠. 앓는 소리 한번 듣고 서운하다 어쩐다 소리만 넘기면 그만이겠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받자마자 저보고 절반 인테리어는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지금 업자고 하는 중이니 가게 절반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듣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아주버님 가게는 다른 곳에 차리시라고. 저는 이미 계획한 게 있으니 전체를 통으로 써야 한다고. 남편에게도 분명 그리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성질을 내시면서 너는 집안 가족이 저리 힘들게 지내는데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시며 힘들 때일수록 도와야 한다 어쩐다 가족 어쩌고 한참 동안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잘 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고. 사업 경험은 첫째가 많아서 분명 도움될 거라 하는데 콩고물 소리 듣자마자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 이야기했죠. 그동안 얻어먹은 건 고작 콩고물인데 왜 내가 떡집을 차려줘야 하냐고.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으니 다른 곳에 차리시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듣자마자 소리치시길래 사람 바빠 죽겠는데 진을 다 빼시는 것 같아서 같은 말 반복이라 그냥 끊어버렸어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말했으니 욕이야 좀 먹겠지만 정리될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희 가게에 온 겁니다. 뒤에 아주버님도 같이 왔더라고요. 혹시나
저에게 사과라도 하러 왔나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활짝 웃으며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냈고 남편하고 둘이 함께 줄자 펼쳐들고 이곳저곳을 재길래 제가 그랬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아주버님이 그러대요. 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이즈를 봐야 한다며 웃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따귀를 올려버렸습니다. 가게 오픈 일주일 전인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인테리어 다 끝난 가게에 들어와 벽을 설치한다 어쩐다. 당신 무능한 건 둘째치고 눈치가 없어도 일이 없냐고. 잠도 못 자고 그 고생을 하며 준비했는데 옆에서 당신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이미 마음 정리는 끝이 났고 내가 필요한 벽은 진작에 설치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쏘아붙이자 아주버님도 성질이 났는지 저보고 가게 하나 차렸다고 유세 떠냐며 힘들 때 가족끼리 이러기냐고 하는데 가족은 무슨, 오늘부로 가족 아니니깐 당장 나가라고 가게 오픈 전에 이혼부터 해야겠다고 내질렀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리를 듣자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보고 미안하다고 붙잡기 시작하더군요. 하소연 듣는 것도 지치고 더구나 시간도 없고 시어머니 오셨을 때 대충 마음 정리가 끝났었는데 더 미룰 필요 뭐 있겠나 싶더라고요. 가게도 차려봤는데 이혼이야 변호사 쓰면 그만이고 그날 곧바로 변호사 찾아가 진행했고요. 제 짐은 진작에 친정으로 옮겼고 애들 짐까지 친정에 있으니 재산 분할과 서류 정리만 끝나면 갈라서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가게 앞에 찾아와 물론 들어오진 못했어요. 문 밖에서 창문 붙잡고 사정사정하는데 통곡의 벽이 따로 없었네요.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전 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 받은 거랑 위자료 합쳐서 인테리어 비용 대출금 메꿨고요. 새빨간 외제차 중고로 하나 뽑아서 가게 앞에 세워놨어요. 예전에 형님이 그랬거든요. 가게 앞에 어떤 차가 주차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들어간다고. 이제는 형님이라 부르기도 그렇지만 가게 팔고 집까지 팔고 시댁에 들어가 지낸다고 하던데 시어머님도 그동안 콩고물 많이 받으셨으니 거기서 오순도순 잘 지내겠죠. 가게는 초반에는 이혼 소송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알바생도 2명 뽑았고요. 점점 수익권으로 돌아서네요. 좋은 과일 꾸준히 공급받으며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콩고물이다 뭐다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네요. 저는 가게 운영하면서 열심히 지내려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니 과거는 잊고 앞만 보며 지내려고 합니다.